얼굴에 난 저 자고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괜찮다니까 늙은이가 헛되려서 그런 거야. 준호는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계부 철수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린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어귀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군데군데 처져 있고 담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죠. 대문 옆에는 녹슨 우편함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매달려 있고 마당 곳곳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의 마당 한편에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장독대가 놓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이 집의 주인이 얼마나 살림에 정성을 기울이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김순덕은 오늘도 장독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주걱을 들고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덕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세월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흔적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왼쪽 볼에는 파운데이션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푸른 멍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고 목 아래쪽에도 손가락 자국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버텨야 집안이 무너지지 않지. 순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된장을 젓는 손길은 익숙했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죠. 순덕은 젊은 시절부터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남편 이동규와 함께 신혼살림을 차린 이곳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까지 돌보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동네 소개로 박철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철수는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의젓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혼자 살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다정하게 말하던 그의 모습에 순덕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혼 후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철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청소는 제대로 했어? 같은 핀잔이 늘어났죠. 순덕은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철수의 요구는 과도해졌고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저녁 반찬이 짜다며 상을 뒤엎더니 순덕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순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남편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철수는 다음 날 아침 미안하다며 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순덕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철수는 술을 마시고 오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순덕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는 게 보여. 늙은 주제에 건방져. 같은 말들을 퍼부으며 순덕을 괴롭혔습니다. 순덕은 화장품으로 멍자국을 가리려 했지만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눈가와 볼의 푸른 자국은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드러나고 말았죠. 이웃들과 마주칠 때면 순덕은 고개를 숙이거나 모자를 깊이 눌러쓰곤 했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라거나 문에 부딪혔어요 라는 변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박 아줌마의 시선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순떡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괜찮아요? 하고 물어올 때마다 순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젯밤도 그랬습니다. 저녁상에 올린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며 철수는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덕의 뺨을 때렸죠. 이 늙은 것이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철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알과 국물을 닦아내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엌에 들어가 새로운 찌개를 끓였죠. 철수가 만족할 때까지 말입니다.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젓고 있는 순덕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날아올 주먹을 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덕은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없었고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한테 맞는 거 아닐까? 같은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이 된장이 잘 익었네. 순덕은 주걱으로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 된장은 순덕이 직접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버무려 1년 넘게 정성스럽게 관리한 것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비를 맞지 않게 덮개를 씌우고 겨울에는 얼지 않게 보온을 해주며 키워온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작은 일상의 성취만이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주걱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갈까? 아니면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순덕은 급하게 된장 항아리 뚜껑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저녁 준비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 순덕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빈대떡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철수 뒤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깔끔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손자 이준호였습니다. 20대 중반의 그는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추석 연휴를 맞아 휴가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남아있는 멍자국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순덕은 급하게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군인 특유의 관찰력으로 할머니 얼굴의 이상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으셨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의 왼쪽 볼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멍자국이 있었고 눈가도 약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손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냥 밭일하다가 넘어졌지 뭐. 나이가 드니까 조심성도 없어졌나 봐. 순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작은 상처의 패턴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의 상처는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뺨의 붓기, 눈가의 멍자국, 그리고 목 부분의 희미한 손가락 자국까지. 이런 상처들은 그가 군대에서 본 폭행 피해자들의 것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건 절대 단순한 상처가 아니다. 내가 밝혀내야 한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야, 맥주 좀 가져와. 그리고 안주도. 순덕은 서둘러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준호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씩씩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할머니는 마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언제까지 휴가야? 철수가 맥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철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순덕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전까지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짜잖아. 나이가 들어서 입맛도 없어진 거야? 순덕은 당황하며 미안해요. 다시 끓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할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을 키웠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라면 짜면 물을 타서 먹든지라며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대하는 할머니의 태도에서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음식은 항상 맛있었는데요. 준호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간도 딱 맞고요. 순덕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군대 음식만 먹어서 입맛이 둔해진 거겠지. 식사 중에도 준호는 계속 할머니와 철수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철수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고 철수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찌푸리면 즉시 반응했습니다. 물 더 필요해요? 반찬 더 가져다 드릴까요? 마치 하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둘만 있을 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순덕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손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뭐가 힘들겠어. 나이가 들어서 좀 둔해진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목에도 희미한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그 가해자는 10중 8구 철수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할머니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철수의 코 고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부엌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멍자국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머니가 보이는 지나친 긴장감이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밥을 지을게요. 준호가 말하자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할게. 너는 휴가 나온 건데 뭘.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해봤어요. 걱정 마세요.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준호가 밥을 짓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남자가 부엌 일을 해? 할머니가 게을러져서 손자까지 부려먹나? 순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순덕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철수는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철수의 태도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철수의 말투에서 평소 어떻게 대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말과 명령조의 어투, 그리고 할머니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태도까지. 준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등을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찌개에서 비린내가 나잖아. 멸치를 제대로 우리지도 않았나? 순덕은 당황하며 찌개 맛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맛이었지만 철수의 기분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끓일게요. 순덕이 일어나려 하자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네. 그러면서 젓가락을 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인데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니. 찌개 맛이 괜찮은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군대 음식만 먹어서 입맛이 없어진 거야. 집 음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할머니만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식사 후 철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드디어 할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항상 저렇게 대해요? 준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군인이에요. 이런 상황을 많이 봤어요. 할머니 얼굴에 멍자국, 손목의 상처들, 그리고 할머니가 보이는 두려움까지 모든 게 말해주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오후가 되자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철수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물 좀 가져와. 철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을 받아들고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 물이 뭐야? 차갑지도 않네. 얼음은? 순덕은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얼음을 넣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마치 하녀처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였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의 술 기운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은 언제 차려와? 밥은? 순덕은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준호도 도우려 했지만 순덕이 말렸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가 할게. 하지만 철수는 계속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늙은 게 쓸모도 없네. 그 말을 들은 순덕은 움츠려들며 미안하오.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군에서 배운 전술처럼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전쟁터와 다름없다. 할머니는 인질이다. 나는 구해야 한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철수는 여전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맛이 없어.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할머니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을 확인한 이상 군인으로서 정의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준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혼자 참으시면 안 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할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누구도 할머니를 때릴 권리는 없어요. 그게 남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철수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순덕은 급히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야, 차 좀 끓여와. 머리가 아프네. 순덕은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철수는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국이 뭐야? 싱겁기만 하고 제대로 간을 맞추지도 못해? 순덕은 당황하며 소금을 더 넣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이 간단한 것도 못해?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장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군인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할머니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철수는 준호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해? 군대에서 별 달았어도 집안에서는 나를 못 건드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와 마주섰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설치냐?
이 집은 내가 먹여 살리는 집이야. 준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철수가 주먹을 쥐고 준호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순덕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참아라. 내가 다칠까 두렵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도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자신이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순덕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이 맞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참아주지만 내가 부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걸.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해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박 아줌마가 넘어왔습니다. 순덕아, 무슨 일이야?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박 아줌마는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철수는 급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 그냥 텔레비전 소리가 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박 아줌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아, 너 괜찮지? 박 아줌마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박 언니. 그냥 손자가 와서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아줌마의 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 아줌마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일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 아줌마는 잠시 더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비명소리, 이제는 다 참지 못하겠어. 박 아줌마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동을 벌여서 이웃들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만족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철수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낮에 벌어진 일로 인해 철수의 분노가 더 커져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뭐야? 철수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젓가락을 들더니 상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겨우 이것밖에 없어? 준호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충분히 푸짐한 상차림이었는데도 철수는 불만이었습니다. 갈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철수 사이의 긴장감, 그리고 이웃들의 의심까지 더해져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할머니를 설득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철수의 중얼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낮에 벌어진 일로 인해 철수의 분노가 더 커져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도 너머 할머니 방에서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할머니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일어나. 목이 마르다고. 철수의 거친 목소리가 할머니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이 깜짝 놀라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물 가져다 드릴게요. 순덕의 목소리는 잠에서 갓 깬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 가져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낮에 그 새끼가 나를 무시하게 만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철수의 목소리에서 위험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철수 씨. 시원한 물 가져왔어요. 하지만 철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불만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제대로 된 물도 못 가져와? 순덕은 당황하며 다시 가져올게요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이미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내 손자가 나를 무시하게 만들었지? 장교라고? 우스워.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는 방문을 더 넓게 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순덕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 준호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봐요. 하지만 철수의 화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잘못 가르쳤다고?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철수가 순덕에게 성큼 다가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댔습니다. 제발요, 철수 씨. 준호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 새끼가 일어나면 어때? 오늘은 너희 할머니 손자가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겠어. 철수가 순덕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덕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철수는 더욱 거칠게 순덕을 흔들었습니다. 내 손자가 나를 우습게 보게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끝장을 보자. 철수가 순덕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순덕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또 다른 비명이 나왔습니다. 안 돼요. 제발.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방문을 완전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뛰어가는 중에도 철수의 거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 늙은 것이 나를 얕보게 만들었어. 오늘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순덕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방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멈춰라.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는 순덕을 벽에 몰아붙이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이 막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왔구나. 내가 나를 무시한 대가를 내 할머니가 치르고 있어. 준호는 군인의 본능으로 상황을 신속히 판단했습니다. 철수의 상태를 보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당장 손을 떼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하며 철수에게 다가서자 철수는 오히려 순덕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철수가 위협했습니다. 순덕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눈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러설 테니까 할머니를 놔주세요. 하지만 철수는 순덕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로 나를 무시했구나. 좋아.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철수가 다른 손으로 순덕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수는 순덕을 놓고 준호와 맞섰습니다. 이 새끼가 정말로. 철수가 주먹을 휘두르며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군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로 철수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몸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나이에 비해 힘이 세었고 술에 취해 무모하게 덤벼들었습니다. 둘의 몸싸움 중에 방 안의 장롱이 흔들리고 화장대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러야지. 철수가 준호를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 철수는 옆에 있던 서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맨 위 서랍을 급히 열었습니다. 이제 끝장이야. 철수의 손에는 과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방 안의 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준호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철수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흉기를 든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손자에게는 절대.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중한 손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순덕은 평생 눌려 살았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라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철수는 칼을 든 채 순덕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예전의 순덕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위험에 처한 이 순간 그녀 안에 숨어있던 용기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 발밑에서 살지 않겠어. 순덕의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고분고분했던 순덕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갑자기 왜 이래? 철수가 칼을 휘두르며 순덕을 위협했지만 순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어. 순덕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준호는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순덕의 변화에 당황하며 칼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순덕은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무시? 지금까지 나를 개 취급하면서 무시한 건 내가 아니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실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전화기 내려놔. 철수가 소리쳤지만 순덕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행동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용감한 생존자였다. 나는 그녀의 방패이자 증인이 되어야 한다. 순덕의 손가락이 110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준호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리면 저와 먼저 상대하셔야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군인다운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준호의 기세에 눌려 주저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순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안 돼. 전화 끊어. 하지만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늙은 것이 정말로 그가 순덕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호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할머니, 계속하세요. 준호가 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순덕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어요. 손자도 다칠 위험에 있고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라는 답변이 들렸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췄습니다. 준호는 즉시 칼을 멀리 차버렸습니다. 이제 위험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순덕은 그런 철수를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다고? 사람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야? 순덕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준호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할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내 손자 때문이야. 그 새끼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보호하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할 거야? 부부싸움에 왜 끼어들어? 하지만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철수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경찰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과 어지러워진 방 안의 모습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람의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오늘은 손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는 경찰관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건 가정 문제예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준호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고 계셨고 오늘 밤에는 칼까지 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철수는 법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철수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훈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순덕은 경찰관 앞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는 이 사람의 폭력에 몇 년 동안 시달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차게 변해갔습니다. 매일같이 때리고 욕하고 위협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말도 못했지만 오늘 밤에는 제 손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순덕의 얼굴과 팔에 남아있는 멍자국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생긴 건가요? 순덕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흘 전에, 이건 일주일 전에 생긴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경찰관은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철수는 이를 보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저 늙은 것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잘못했을 때 조금 혼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준호가 나섰습니다. 조금 혼냈다고요? 칼까지 들고 위협하는 게 조금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철수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철수는 이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는 경찰관을 뿌리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나를 무너뜨릴 줄 알았나? 철수가 순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렸는데 배은망덕하게.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먹여 살린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경찰관이 철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줌마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괜찮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역시 그랬구나.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언니 미안해요. 그동안 거짓말했어요. 순덕은 이웃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박 아줌마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순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다가와 순덕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진작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 순덕은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철수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순덕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화를 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때리고 모욕하고 위협했어요. 경찰관은 세심하게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그리고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까봐. 경찰관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진술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패턴을 보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서요. 그는 철수의 폭력적인 행동과 칼로 위협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준호와 순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의 무서운 조용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는데 할머니께서 스스로 용기를 내주셔서 해결될 수 있었어요.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깨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폭력이 시작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방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잠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진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참아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순덕은 더 이상 멍을 가릴 필요 없는 환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도 이제는 상처를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더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바르며 순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할머니, 장 보러 가실까요? 휴가를 연장해 한 달 더 머물고 있던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완전히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순덕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잤구나. 두 사람이 함께 동네 시장으로 나서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덕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러게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순덕은 부끄럽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순덕의 용기가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몇몇 할머니들도 숨겨왔던 가정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웃들은 서로를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우리 손자 덕분이에요. 순덕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스스로 용기를 내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요. 시장에서 만난 박 아줌마가 반가워했습니다. 순덕아, 정말 잘했어. 이제야 웃는 얼굴을 보내 얼마나 다행이야. 박 아줌마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때 신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순덕은 고기를 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좋은 고기를 골라서 준호에게 맛있는 불고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가격을 묻고 살펴보고 흥정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준호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순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늦게나마 내 인생을 되찾았다. 내 손자가 아니었으면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장독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된장을 젓고 김치를 담그고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화가 날지 모르는 철수의 눈치를 보며 했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과 손자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순덕은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트집 잡힐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요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대 복귀하면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이웃들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잖아. 실제로 순덕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언제든 달려올게요. 준호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준호야.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 오후에 순덕은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철수가 싫어해서 나가지 못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녀회에서는 순덕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순덕 언니 같은 분이 있어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순덕은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저녁 무렵 준호와 함께 집 앞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철수가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아쉬워.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에 순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자리에서 편안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